다양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낼 수도 있고 자기 소유 건물, 두 번째 남의 건물을 갖다 빌려서 사무실을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의 건물 빌려서, 자 빌릴 때 남의 건물을 빌려서, 자 빌릴 때 말이에요. 빌릴 때 전세금을 맡겨놓고 빌려도 오케이 되고요. 월세를 물어가면서 임대차로 빌려도 되고요. 보통 임대차로 많이 빌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대차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대차는 임대차의 반대말이에요. 자, 임대차는 월세를 주는 것이지만 사용대차는 월세를 주지 않는 겁니다. 공짜예요, 공짜. 사용대차는 공짜. 월세 안 주고 공짜로 빌려 쓰는 것을 사용대차다. 요것도 있어요, 이 방법. 여기서는 포인트가 요겁니다. 사용대차. 사용대차. 이것도 좋다 이거지. 어떤 방법이든 좋다 이거요. 그러면 어느 때 이 사용대차를 통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느냐. 요거 잠깐 이해하고 갑니다. 이거 동업할 때 써먹습니다, 이거. 뭐냐면 A라는 사람은 이제 돈이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개업을 하고 싶고, B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B는 돈은 없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때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개업을 못하니까요. B하고 같이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런다. 동업한다. 그때 이제 B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애로사항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실무교육 받는 거야 뭐 10만 원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사무실 얻는 게 쉽지 않았다. 요게 문제였죠. 그런데 이 돈 많은 A가 자기가 가게를 얻습니다. A가. 그래서 A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가게를 얻어갖고 B한테 빌려줘요. 공짜로 쓰라고. 이게 사용대차 계약이고 현실적으로는 사용승낙서를 써주게 돼. 그 사용승낙서가 있게 되면 사무실을 요 B가 확보하게 된다 이거죠. 공짜로. 그럼 A 입장에서는 공짜로 빌려주지만 같이 해가지고 돈 벌자고 하는 것이니까 공짜로라도 빌려주죠. 요게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사용승낙서가 사용대차 계약. 거기에다가 B가 결격자가 아니어야 등록이 나는 거니까 일단 이거 셋째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B가 등록 신청해서 등록이 납니다. B가. 그러니까 여기서 B가 중개업자예요. A는 중개 보조원 정도입니다. 근데 둘이 사무실을 내서 같이 해서 돈 번다 이렇게 되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동업이 이루어질 때 써먹는 방법이 바로 사용대차 계약이다. 공짜로 빌려준다. 돈 있는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공짜로 빌려준다. 사용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써먹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험 문제 포인트는 말이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자가요. 반드시 그 사무실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죠. 빌려면 되죠. 그럼 중개업자가 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냐? 중개업자 본인이 직접? 꼭 그것도 아니죠. 아니죠. 사용대차를 통해서 중개업자고 확보해도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등록 신청에서 중개업자가 될 사람은 중개업자 될 사람 등록 신청자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사용대책에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것만 묻습니다. 방법이 사무실 확보하는 방법이 별거 다 있다. 그 중에 공짜로 빌려 쓰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꼭 중개업자가 건물을 소유하거나 중개업자가 반드시 자기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 계약은 A가 체결해 놓고는 B가 사용대차를 통해서 공짜로 확보해도 괜찮으니까. 그죠? 그것만 묻고요. 자, 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면 이 사무실로 중개 사무실로 쓰려면 그 건축물의 용도가 중개사 사무실로 쓰이기에 적합해야 되겠다. 이것을 갖다 용도 적합성 이렇게. 건축물은 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장을 떼보면 나옵니다. 그런 용도가 중개사 사무실로 쓰이기에 적합해야 된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게 되면 중개사 사무실은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걸로 용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 근생시설일 때 중개사 사무실로 적합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요. 2종 근생이. 그러니까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등록을 해주세요. 그러면 등록이 안 납니다.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등록을 해주세요. 등록이 안 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제1종 2종 말고요. 제1종 근생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저 사무실 얻어놓고 등록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등록이 안 납니다. 제2종 요거 나요. 이거 안 되고. 다만 이제 유권 해석은 오피스텔 같은, 유권 해석상으로는 오피스텔 같은 일반 업무시설도 등록을 받아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죠.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2종 근생 아니면 일반 업무시설.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다 사무실을 얻어놔야 등록이 되겠다. 나머지는 일치 안 됩니다. 이것을 용도 적합성 그래요.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2종 근생 일반 업무시설. 그죠?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90페이지에 동그라미 기억번, 동그라미 니은번, 동그라미 디귿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결격자 아니어야 등록이 나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가로 2번. 뭐냐면요. 중개법인에 대한 등록 기준입니다. 가로 2번. 시험에서는 등록 기준이 한 문제 나오는데 주로 법인인 중개업사에 대한 등록 기준, 즉 가로 2번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6가지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자, 칠판에서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자,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인이. 자, 법인이 있다 그랬을 때 법인인 중개업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인이 회사입니다. 그러면 법인인 중개업자, 이 중개업자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등록관청에 등록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등록됐을 적에 이 중개업자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법인인 중개업자로 등록이 되려고 하는 이 법인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이게 6가지.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인인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6개.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 밑에.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첫 번째 조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법을 공부하지 않지만 상법에 나오는 회사의 종류는 밑에 첫 줄에 있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4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본 건 주식회사고,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 상법에 나온 회사의 종류 이렇게 주식회사 이외에 3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4가지 회사 중에 한 군데 일단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유한회사도 등록날 수 있다. 한명회사도 등록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91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십니다. 첫 줄 보시면 91페이지 첫 줄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자본금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를테면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요. 유한회사 차릴 때 자본금이요.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1,000만 원만 있어도 차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자본금 1,000만 원 가지고 유한회사를 차려갖고 그 유한회사에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딱 집어넣었을 때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을 받아주겠는가? 안 받아준다. 왜요? 자본금이 딸려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유한회사는 자본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요건은 2가지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상법상 회사이면서 그 다음에 뭐야?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될 것. 2가지를 지금 얘기한 거죠. 동그라미 1번에서. 예.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보십니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조건은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자,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 14조가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박스에 나와 있는 14조 업무가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칠판에서 이해해 보십니다.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가셔야 돼. 칠판. 두 가지. 첫 번째는 법인이 되려면요. 설립 등기가 돼야 됩니다. 설립 등기가 되려면 반드시 설립 목적을 정해놔야 됩니다. 설립 목적. 뭐 하려고 이 회사를 차리는가 하는 설립 목적이 정해져 있을 때만 법인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설립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인인 중개업자가 되면 등록이 돼서 법인인 중개업자의 신분을 얻게 되면 법인인 중개업자는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 지금 봤던 그 박스에 나온 14조 업무가 있어요. 14조 업무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는 박스에 있습니다만 총 7가지입니다. 어차피 중개법인이 되면 다 못합니다. 7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중개업자가 되려고 하는 이 법인은 설립 목적을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5가지가 됐든 정해놔야 되는데 정할 때 그 정해놓은 설립 목적이 여기 지금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를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어차피 중개법인이 되면 이것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설립 목적을 정해놨는데 2가지를 정해놨네요.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을 정해놨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또 하나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목적을 좀 2개 정해놨네요. 이란 갑이라는 법인은 법인인 중개업자가 되려고 등록 신청을 딱 했을 적에 등록이 되겠느냐. 등록이 되려면 설립